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1, 즉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먼저 3번에서 설명한 것을 좀 보충해서 설명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팔자를 그 본신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육신, 신을 이렇게 정리해 놨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격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먼저 설명드렸처럼 내격이랑은 월지에 있는 것을 내격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 미토니까 토고, 또 요것도 기토죠. 요것도 음토, 요것도 음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음끼리 만났기 때문에 비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같은 형제가 이렇게 월지에 있을 때는 격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격으로 쓸 수 없다는 건 요 미토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미토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본신과 같은 거기 때문에 본신을 도와주는, 본신의 힘을 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은 되지만은 어떤 그 역할을 한다. 즉 재물을 얻어온다든가, 또는 머리가 좋다든가, 또는 벼슬을 한다든가, 또는 그 학문적인 것이 발달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본신만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으로 삼지 않는 거죠, 이것을. 그렇다면 이거를 제한 나머지에서 격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라는 건 요 개가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이 있고, 여기 개하고 을하고 경은 이건 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나무로 말하면 꽃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꽃이란 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죠. 즉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라든가 을이라든가 경과 같이 꽃나무에서 꽃에 해당되는 것을 격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여기에 사라든가 오라든가 축이 쪽은 줄기 쪽에 해당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선택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격을 삼을 때는 반드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여기 개라는 거는 편재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편재라는 거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그 격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편관이죠, 을이라는 것은. 편관이라는 거는 그 벼슬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벼슬이니까 좋은 거죠, 이것도. 근데 편관이라는 건 흉신이니까 이것은 제복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복을 받는다는 말은 이 편관의 나쁜 것을 제거해서 좋은 역할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걸 제복하는 것은 금이 오면 되겠어요. 여기서 금극목하는 게 있네. 여기에 금이 있죠. 그래서 요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편관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상관, 요것은 흉신이죠. 상관이라는 건 아주 그 머리가 비상하고 꾀도 많고 학식이 풍부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요게 상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흉신일 때는 이것을 제복하는 것이 와야 된다. 제복하는 건 뭘 만나야 되냐면 정의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상관은 정의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좋은 역할이 상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꽃으로 나타나는 거, 여기 편재하고 편관하고 상관 중에서 이제 격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오행을 또 한번 봐가지고, 요거 수죠. 이거는 수는 물을 생해주니까 수생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편재하고 여기 관성이 이렇게 같이 투출돼 간으로 이제 나타나 있을 때는 요 수는 요 목을 생해주니까 편재보다는 편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쓰는 이걸 격으로 쓰는 것보다는 요거 관을 격으로 쓰는 게 좋아요. 관이 우선이니까 벼슬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이 있죠. 요 금이라는 것은 그 금생수에서 재물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금하고 수가 같이 있을 때는 금은 요 수를 도와주니까 요것이 또 격으로 쓰긴 나쁘죠. 즉 금생수, 수생목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까지 오는 요 편관이
격으로 좀 쓰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을하고 경은 을경합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을경합이 됐다는 건 서로 붙들고 있다. 즉, 이거 편관도 나쁜 거였고, 상관도 나쁜 건 흉신이었죠. 흉신끼리는 합을 해도 좋아요, 이것은. 합을 하면 나쁜, 그 성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만 남게 되니까 좋은 역할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역할로 되면서도 이것이 합을 하고 있으면은, 그, 작용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기에 수가 수생목에서 요걸 목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편제를 그 격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독단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이 있기 때문에 목을 생해준다고 약간 힘이 또 빠질 수도 있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것도 힘이 서로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쪽으로 힘을 또 그 보살펴 주니까 도와주고 있으니까 요 을을 요거 편관을 격으로 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돼서 그 격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될 때는 나머지 사나 오나 축 이 중에서 축은 안 되겠죠. 같은 형제니까 사나 오 중에서 격으로 삼는데 지금은 간에 있는 것 중에서 격이 나왔기 때문에 요 편관을 편관격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친을 볼 때는 항상 흉신은 꼭 제복이 되는가를 봐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도 아까 정리를 했으면은 요 을하고 경은 흉신이었죠. 지지에 있는 것 중에서 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지죠. 여기 편인도 이것도 흉신이죠. 요 흉신을 어떤 것이 제복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그 편제가 있으면 제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역할이 된 거고, 요 정의는 물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좋은 거니까 화생토에서 본신을 도와주니까 좋은 것이 됐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신들은 전부 다 흉신도 다 제복을 받게 돼서 길신으로 다 변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 구성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기라는 것은 여기서 토와 형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가 또 토를 도와주고 화생토하니까 여기 화도 화생토에서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요 기가 음토죠. 그러니까 음토는 아주 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것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강한 상태가 되니까 강한 상태이면서 좋은 신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주 구성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이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오행 중에 하나가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이 일간이 됐을 때는 그 성품이 인자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측은지심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좀 그 어렵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고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측은지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인자하다는 것이 어질다 인자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요 목일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화일간이라는 것은 애가 있고 위험도 있으면서 애절이 바르다는 거죠. 인사성도 좋고 이렇게 그러면서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양지심이 있다. 남한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일간이다. 그러니까 화일간은 애가 있으면서도 또 위험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토일간이라는 건 흙이니까 우리 흙이라는 것은 아주 묵직하죠.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굉장히 넓고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이렇게 쉽게 휘둘려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다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광명지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무게가 더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음도 넓고 너그럽고 이런 마음이 되죠. 광명지심이 있다. 그 다음에 금일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단력이죠. 뭐를 할 때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그걸 완전히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굽히진 않아죠, 뜻을.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그 나쁜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즉 불미스러운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남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그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럴 때는 그것을 참지 안 하고 반드시 되돌려 놓는 올바른 길로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걸 꼭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단력하고 수호지심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라는 건 물인데, 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은 예를 들어서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내죠. 근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오게 되죠. 그와 같이 어떤 꾀를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게 되면 슬기로운 꾀가 되죠. 그래서 그런 학식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시비지심, 옳고 그른 거, 요것을 꼭 가리려고 그러죠. 요건 잘못됐어요, 요건 잘 됐어요, 이렇게 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두뇌도 명석하다. 그러면서 그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꼭 가리려고 하는 마음,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여기에 이제 목화 토금수가 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써놓은 건 뭐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 알맞게 갖고 있을 때, 즉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토라든가 금이라든가 수일간이 그 자신이 알맞은 역량을 갖고 있을 때, 왜냐하면 너무 목이 많다든가 또는 너무 목이 적다든가 이러면 약간 성격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맞게끔 중심을 갖고 있을 때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거죠. 그럴 때는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너무 많다든가 너무 적게 있다든가 하면은 그 성품이 약간 변한다는 것을 감안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주팔자를 다 정해놨으면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먼저 좀 전에 내격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들이 있나를, 그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사주팔자 속에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나, 그것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는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하면은 좀 너무 복잡하고, 그게 혼동돼서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하는 순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간명 순서, 즉 간명이란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사주를 보는 것, 그런 것을 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 보는 순서를 이렇게 차례차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빠뜨리지 않고 다 사주팔자 속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순서로 정리해서 나가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한번 찾아가도록 하죠. 자, 여기 나붐오행이라는 그 말을 썼죠. 우리가 흔히들 육식갑자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육식갑자를 그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나붐오행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어요. 그러니까 육식갑자라는 거는 60년, 우리가 흔히 말해서 60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갑오부터 돼 있는데 우선 요게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둘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먼저 갑오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갑자부터 시작해서
다시 갑자로 올 때, 또는 갑오에서 시작하면 갑오에서 시작해서 다시 갑오가 올 때가 60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목화토금수로 얘기해 놓은 것을 나붐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사지 볼 때는 그냥 갑은 목이고 오는 화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갑오를 묶어서 금이라고 말한 거죠. 을미를 묶어서 이걸 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나붐오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60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도 세포가 이렇게 분열된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분열되는 것이 뭐 무한정되는 게 아니고 대개 60번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래서 이게 60갑자가 되면은 한평생 이렇게 얘기한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뭐 이제 가설적인 거니까 일단 여기 나붐오행이란 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갑오하고 을미는 금이고 병신하고 정유는 화고 이렇게 해서 다 나붐오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60갑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일진이죠. 그러니까 일진이 이렇게 사주에 있을 때, 일진이 사주에 있을 때 여기에 진이나 사가 사주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갑오가 사주에 있을 때는 여기에 진사가 사주에 있으면은 이 진이나 사가 공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걸 순중공망이라고 하요. 그러니까 요 줄에 있는 건 다 진이나 사가 사주에 있으면 공망이 되는 거죠. 여기 밑에도 갑진도 화고 을사도 화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여기 갑진이라든가 여기에 쭉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진일 때 갑진이 일진일 때 일주에 있을 때 여기에 사주에 인이나 묘가 있으면은 이 인이나 묘는 공망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똑같이 갑인이 일진일 때 또는 을묘가 일진일 때 사주에 자나 축이 있으면은 그 자나 축은 뭐가 된다? 공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장으로 나눠줬어요. 이게 전체가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제 갑자년에 태어났다면 다음에 다시 갑자년이 들어오면 한갑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0년이 한 주기다. 인생의 한 주기는 60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갑자 일진이 있을 때, 갑자가 일진일 때 이렇게 사주에 술이나 해가 있을 때는 이것은 술이나 해는 공망이 된다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나붐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줄에 있는 것이 나붐 공망은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 일진이나 을축일진, 요거 병이나 정묘 다 똑같이 여기에 있는 것은 수가 있으면은 공망이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주에 수를 만나면 그게 공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 일진인데 요거 수가 공망이라겠죠. 근데 갑자 일진인데 사주에 수가 있는 간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가 있는 걸 찾아보니까 병자나 정축이 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사주에 병자나 정축이 있으면은 즉 다시 말해서 시주에 있든 월주에 있든 연주에 있든 그 주는 공망이 된다는 거죠. 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붐공망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갑자가 일진일 때 그것은 수가 나붐공망이 되니까 수가 사주에 있으면은 그 주가 공망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자나 정축이 수니까 이게 사주에 있을 때는 그 주가 바로 공망된다 해서 이걸 나붐공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고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여긴 무라고 썼으니까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요 줄에 있는 것은 나붐공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공망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비일공짜니까 이것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역할하는 기능이 평상시보다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좀 약해진다. 그 주의 능력이 약해진다. 예를 들어서 일지가 공망이 되더라. 그러면 일지가 순종공망이 되면 일지가 공망됐다는 건 일지가 배우자 쪽인데 배우자 쪽이 공망이라는 것은 배우자 쪽의 힘이 좀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그 순서대로 평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해석을 이제 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 시기가 좀 늦어진다든가 기능이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운과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맞춰나가고 그럼 이게 공망된 건 그냥 계속 공망이냐? 물론 계속 공망이지만은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언제 될 수 있냐면 충이나 합이 되면은 공망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리궁 배우자궁이 술이 돼서 공망이 됐어요 지금. 그럴 때 공망이 됐으니까 기능이 약해져 있겠죠. 그런데 운에서 진이 오면은 진술충이니까 공망이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 시기가 늦어서 결혼이 안 되고 있을 때 이 충이 되면은 해제가 되니까 그때 공망됐던 것이 풀어지니까 결혼이 된다, 성사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술이 만일에 일지가 공망됐을 때는 충이나 합을 하면은 공망이 해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충이나 그 합이 오는가를 보면은 그때 그 대운에서 왔을 때나 연운에서 왔을 때나 그 해가 결혼운이 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공망이 해제가 될 때가 어떤 일의 성취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운에서 그런 걸 만나나를 봐야 돼요. 합이나 충이 되는 것이 오나를 보면은 그때가 바로 그 해제가 돼서 안 되던 일이 풀리는 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 이제 전로공망인데 이것은 뭐냐면 물을 만나서 길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길을 만나서 길이 끊어지니까 건너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로공망을 만나게 되면은 사업이 잘 안 되겠죠. 물길을 만나니까. 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전로공망이 돼 있다면은 또 역시 건널 수가 없으니까 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알아낼 때 이걸 사용하면 좋아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걸 표시를 만들었는데 일간이 갑이나 기일간일 때 갑기일간일 때는 시지가 신이나 유가 오면은 전로공망이 된다는 거죠. 간이 물이 있다는 얘기죠. 물.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이나 유가 이건 이제 시주찬표에 보면은 요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 건데 미리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뭐 그 표까지 없고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신이나 유가 온다는 건 신이 앞에 임묘죠. 임신시가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요 유는 계유시가 돼요. 여기 갑이나 기일간일 때는. 그래서 앞에 물이 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신이나 유를 미리 알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기다가 그래서 물을 만나니까 또 마찬가지로 을이나 경일 때는 오나 미가 오면 시지에 오나 미가 오게 되면은 이때는 또 역시 물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이모가 되고 개미가 되니까 역시 물이죠. 임도 물이고 개도 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놓은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요 표 보고서 그대로 찾으면 되겠어요. 갑기일 때는 신유가 있나 없나를 보고 시지에 그 다음에 을경일 때는 오미가 있나 없나를 보고 병신일 때는 진사를 보고 정임은 인묘를 보고 무게는 자축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앞에 물이 있다는 거죠. 간 쪽에.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물을 건널 수 없으니까 낭패를 보게 된다. 즉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잘 안 되게 된다. 또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역시 앞에 물길이 있으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피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합만 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우선 간합이죠. 간합은 이제 천간합이니까 천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삼합이나 반합이나 방합이나 육합은 다 지지에 있는 것들끼리 합을 한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천간, 간합에 대해서 보죠. 여기 갑기는 토고, 갑과 기가 합하면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을경은 금이 되고, 그 다음에 병신은 수가 되고, 정임은 목이 되고, 무게는 화가 되고 이렇게 했죠. 이거 보세요. 먼저 갑기는 합을 해서 토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토생금이 되죠. 금이 되고 그 다음에 금생수에서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수생목에서 목이 되고 목생화에서 화가 되고 다시 또 화생토가 되고 이렇게 순서로 나열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된 거예요. 이게 갑하고 기에서 갑부터 순서로 해서 여섯 번째, 기가 여섯 번째였죠. 그래서 갑과 기를 합하면 토가 되니까 기본이 흙이니까 흙에서 그 다음에 금이고 그 다음에 금에서 수고 수에서 목이고 목에서 화고 이렇게 순서로 냈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이게 혼동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따로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 기, 경신, 임계죠. 10개죠. 간이니까, 10간이니까. 그래서 갑에서부터 여섯 번째가 기가 되죠. 그래서 갑하고 기는 합을 한다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에서 반드시. 을도 여섯 번째에서 세면은 경이 여섯 번째죠. 을하고 경이 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합을 하는 건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본이 흙이니까 토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갑기합은 토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을경은 토에서 금이 나오니까 토생금이니까 그 다음에 을경은 금이 된 거죠. 요건 이제 병신 요거죠. 여섯 번째 병의 여섯 번째가 신이니까 병신은 그 다음에 수가 되겠죠. 금에서 수가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임이죠. 수는 목을 생하는 거니까 정임은 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무게는 목에서 목은 화를 생해주니까 그래서 무게합은 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토생금이니까 금, 그 다음에 수, 목, 화 이렇게 된 거죠. 순서로. 그래서 여섯 번째, 간은 여섯 번째가 다 만나서 합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순서대로 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합이 돼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삼합은 세 개가 모여서 합된 것을 삼합이라고 하죠. 신자진, 요 가운데 수로, 가운데가 자가 수니까 수로 합해지는 거 이렇게 신자진. 삼합은 힘이 강하겠죠. 이렇게 셋이 모여서 이렇게 합을 이뤘으니까. 그 다음에 해묘미는 가운데가 묘가 오니까 이것은 목으로 합을 되는 거죠. 그래서 해묘미는 목으로 합하게 되고, 인호술은 가운데가 화가 오게 되니까 불이죠. 화라는 것은. 그래서 불로 화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 사유축은 유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유가 금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으로 합하게 된다. 삼합이 되면은 힘이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합이 됐을 때는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반합이랑은 두 개죠. 여기서 신하고 자가 합하든지 아니면 자하고 진이 합하든지, 이때는 삼합보다는 힘이 약하죠. 신자, 자진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해묘, 묘미 이렇게 하는 거죠. 인오, 오술, 사유, 축, 유축 이렇게 할 때는 삼합보다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신하고 진이 합할 때 이거는 너무 약해서 여기다 아주 그 약반합이라고 해놓는데, 신과 진은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합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도 반합으로 보긴 해요. 근데 힘이 아주 너무 약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그것을 이렇게 힘주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반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방합이란 건 어느 쪽, 동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 북쪽이냐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인묘지인이 합해서 동쪽 목방향이 되죠. 사음이는 남쪽이죠. 오방향이 불이니까 화방이죠. 그래서 사오미 하면은 남방이다, 남쪽. 그 다음에 신유술은 금이니까 금방이고 서쪽이죠. 그것은 신유술은 서쪽, 서방. 그 다음에 해자축도 이것은 자가 물이니까 이것은 북방이죠. 그래서 북방향이 해자축, 북쪽 방향. 그래서 사방이 다 나온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인묘지는 목이니까 이것이 목방이다 했고, 사음이는 여기 오가 불이니까 화방이다 그랬고, 신유술은 여기 금이니까 금방이고, 이것은 수니까 수방이고, 이렇게 해서 동남, 서북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육합이라는 건 이제 두 개가 합해서 된 거죠. 그래서 자축이 합하면 토가 되고, 인해가 합하면 목이 되고, 묘술이 합하면 화가 되고, 진유가 합하면 금이 되고, 사신이 합하면 수가 되고, 오미가 합하면 불이 된다고도 하고, 이것은 그냥 오는 오대로, 미는 미대로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목화, 토, 금, 수가 여기서 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또 불로 말하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불은 불대로, 미는 미대로 이렇게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육합에 대해서 조금 이런 방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자축, 여기 먼저 합해요. 이렇게 자하고 축이 합해서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인하고 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이 된다고 그랬죠. 인해, 목이 되고, 그 다음에 묘하고 술이죠. 묘술은 화가 된다고 그랬죠. 진유는 금이 된다고 그랬죠. 진하고 유가 되죠. 그 다음에 사신을 합하면 수가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오미가 합하면은 오는 오대로 커지고 미는 미대로 커진다고 보고, 어떤 경우는 그냥 화가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참고로 생각하시고, 순서로 보세요. 자축이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인해가 합하고, 묘술이 합하고, 진유가 합을 하고, 사신이 합을 하고, 오미가 합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잊어먹지 않고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